안녕하십니까. 전산세무 1급 강사 허연순입니다. 오늘은 전산세무 1급 78회 이론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보세요. 이제 너무 숙이고 있으면 너무 쑥스럽잖아요.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잘 메모하고 쫓아오세요. 전산세무 1급 78회에 쉽게 나왔어요. 원가에게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문제가 전체적으로 좀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문제 1번 메모 잘하세요. 다음은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했을 때 현가펜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2018년 1월 1일 날 밑줄 치세요. 기초의 대손 충당금 잔액 메모하면서 오세요. 1월 1일 날 잔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30만 원이래요. 이렇게 출발해요. 2018년 6월 30날 파산에다 줄 치시고요.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는 쓰세요. 얘는 실제 대손 발생 시다라는 거겠죠. 실제 대손 발생 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얼마가 부도가 났나 봤더니 파산이 됐나 봤더니 5만 원이죠. 이렇게 적으실까요? 얘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충분한 경우이다라는 거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충분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30만 원이 있으니까 대변에 있는 대손 충당금 차변으로 보내세요. 차변의 대손 충당금 얼마인가 봤더니 5만 원. 이렇게. 그리고 대변의 매출 채권 5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보셔요. 30만 원에서 5만 원 날려보냈어요. 얼마 있나 봤더니 25만 원. 25만 원이 잔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8월 25일 날 밑줄자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채권 중 3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전기에 대손이 발생해서 당해 연도에 변제되는 경우예요. 전기에 대손이 발생해서 당해년도 변제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배우셨어요? 회계에서 어떻게 처리했죠?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3만 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대변의 대손 충당금 3만 원. 이렇게요. 선생님이 적색으로 적은 거 잘 보면서 히스토리 잡고 가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25만 원에서 3만 원 됐으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이다? 28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2018년 12월 30일입니다. 적으세요, 여러분들. 얘는 기말 설정 시이다 라는 거죠. 기말 설정 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매출 채권 잔액은 1,000만 원이고 충당금 설정률은 2%라 가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쫓아오세요. 1,000만 원 곱하기 2%. 그래서 얼마가 나오나 봤더니 얼마? 2만 원. 이렇게요. 그리고 보셔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네요. 빼주세요. 얼마인가 봤더니 28만 원. 이렇게요. 얘가 20만 원인가요? 20만 원.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추산액을 초과했어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대손 추산액을 초과했어요. 이렇게. 얘가 바로 뭐다? 환입액이다. 마이너스 8만 원 환입액이다 라는 거죠. 환입액. 그러면 여러분들 위에다가 우리 환입시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환입시. 차변의 대손 충당금 8만 원. 이렇게 쓰실까요?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액 8만 원. 이렇게. 얘 어떻게 돼요? 쓰실까? 여러분들 고개 좀 들어보세요.
얘 영업의 수익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얘 설마 이거 갖고 영업의 수익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겠죠? 영업의 수익은 어쩔 때 영업의 수익이에요? 기타의 매출채권 쓰세요, 여러분들. 기타의 매출채권이 있을 때 환입액이다. 기타의 매출채권일 때 환입액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때 영업의 수익이죠. 얘는 어떻게 된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얘 어떻게? 판관비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세요. 우리 회계학에서는 이것을 판관비에서 차감 항목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부라는 거 마이너스 부의 항목으로 처리된다라고 나와요. 부의 항목으로 처리된다라고요. 마이너스로 처리되는 항목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판관비에서. 이렇게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골라냅시다, 여러분들. 1번. 당기의 대손 상각비는 예, 어떻게 마이너스 8만 원이다. 보실래요? 이거요. 써놓으세요. 그 마이너스 8만 원 밑에다가 쓰실래요? 환입액이다라고 적으세요. 환입액이다. 그 다음 2번.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2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이렇게요. 봅시다.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 예.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20만 원이다. 이렇게 맞는 말이겠죠, 여러분들? 왜 20만 원이냐면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왜 20만 원이냐면 8월 28일 날, 8월 25일 날 28만 원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대손충당금이 지금 어디 있어요? 차변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28만 원에서 8만 원 빼세요.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12월 31일 대손충당금 잔액 12월 28일 날 28만 원에서 8만 원 환입 들어왔으니까 잔액이 얼마가 되냐면 20만 원. 부분 재무상태표에서 잔액이 20만 원으로 되는 거세요. 그거 잘 적어 놓으시고 맞는 답입니다. 4번. 기말의 재무상태표상 매출처건의 대손충당금은 직접 차감해서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맞는 말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손충당금이라는 평가성 충당금을 통해서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답은 3번이 틀렸는데 고쳐놓을까요? 예, 이렇게 고쳐놓으세요. 예, 얘는 8월 25일자 요거요. 8월 25일자 분계는 예, 차변의 현금 3만 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3만 원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들어갈게요. 2번. 저 이거 지울 동안 한번 여러분들 풀고 계세요. 보세요. 2번은 쉽게 나왔죠. 다음 자료에 의해서 2018년도 결산서상의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2017년 1월 1일 날 정률법이고요. 취득가액 100만 원, 감가상각 정률이 20%이다 라고 했습니다. 쫓아오십시오. 2017년 12월 31일 날 어떻게 돼요? 회계처리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18년도 12월 31일 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요.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예, 정률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죠? 100만 원 곱하기 20% 하시면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 얼마가 나오죠? 20만 원. 차변의 감가상각비 2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예, 2018년도에는 100만 원에서 뭐를 빼야죠?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빼야겠죠. 이렇게. 곱하기 어떻게 한다? 20%. 이렇게. 그래서 얼마가 나옵니까? 16만 원. 차변의 감가상각비 16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16만 원. 이렇게요. 문제의 요구사항 좀 볼게요. 예, 2018년도에 감가상각비 금액은 얼마인가? 16만 원이요. 2018년도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두 개 더한 금액이요. 얼마? 36만 원.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만 나오길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쉽게 나왔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다음에 가겠습니다. 3번 문제 보세요. 아까 2번 문제가 쉽다고 그랬는데 3번 문제 선생님 지울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3번 문제 한번 선생님 지울 동안 잠깐 풀고 계세요. 문제 읽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결은 2017년도 1월 3일 날 주식회사 서동에 사옥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다. 현가펜. 총 계약금은 1억 원에 수주를 했대요. 공사가 완료된 경우 2019년도까지 사옥의 신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한결의 현가펜. 주식회사 한결의 수익의 인식의 기준에 적용할 경우 2018년도 인식해야 할 공사 수익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했습니다. 옆에다 적어 놓으실래요? 2018년도 귀속분이다 라고 적으세요. 2018년도 귀속분이다. 이렇게요. 풀이 과정 잘 적어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혼자라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시고. 얘가 재경관리사 문제예요. 재경관리사 IFRS 재무이게 건설계약 그 문제와 똑같은 문제예요. 이 문제가요. 한번 풀어갈게요. 메모 잘 하시면서 선생님이 공식을 적어주면서 움직일게요. 왜냐면 공식이 없으니까 있긴 한데 교재에 잘 없으니까 공식을 적색으로 공식을 적을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숫자를 껴 맞춰 갈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메모하면서 오세요. 먼저 2017년 공사 진행률을 계산해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을 지금 당장 1억 원을 인식할 수가 없다고요. 왜? 공사는 내가 몇 프로까지 공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수익 금액을 인식하게 돼 있으니까 진행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진행률을 계산할 때 공식은 단기 발생 공사 원가 플러스 총 공사 원가 분의 당해년도 단기 발생 공사 원가를 하시면 진행률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이렇게요. 그대로 갖다 껴 마시면 되세요. 그러면 2017년도 거만 보세요. 2017년도 거만 2017년도에 단기 발생 공사 원가는 1,600이에요. 추가 소요, 거기 보시면 얘가 추가 소요. 잘못 적었네요. 추가 소요. 추정 원가. 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면 총 공사 원가가 나온다라는 뜻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가 되나 봤더니 6,400. 이렇게요. 요렇게 잡으시면 선생님이 적색 잡을게요. 요렇게 하면 총 공사 원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연도 2017년도 단기 발생 공사 원가가 얼마인가 봤더니 1,600만 원. 여러분들 계산기 한번 잡아보세요. 1,600만 원 나누기 이렇게 날 해보세요. 진행률이 몇 프로가 나오나 봤더니 20%. 공사 진행률은 2017년도 현재 20%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익 금액의 몇 프로만 인식하면 된다고요? 20%만 수익으로 인식하면 된다라는 거죠. 가지요. 2017년 수익에서 비용을 뺀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익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공사 금액이 총 계약 금액이 1억 원이에요. 1억 원 곱하기 우리가 1억 원에 대해서 진행률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20%. 이렇게요. 그래서 총 수익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얼마인가 봤더니 2천만 원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단기에 발생한 공사 원가가 아까 1,600이다라고 했으니까 공사에 대한 이익은 얼마가 되냐면 400이다라는 거죠. 지금 문제는 사실 여기까지는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야. 고로 총 공사 수익 금액이 지금 2천만 원으로 인식이 됐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공식 암기하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몇 년도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2018년도. 갑니다. 1번. 2018년도 또 진행률을 계산해야죠. 이렇게
2017년도에는 20%였는데요. 2018년도에는 진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죠. 이렇게. 근데 이번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야. 어떻게 똑같아. 공식은 단기 발생 공사 원가에서 추가 소요 공사 원가분의 단기 발생 공사 원가긴 하지만 이번에는 전기 것까지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래도 적어드릴게요. 여러분 또 적었으니까 전기의 단기 발생 공사 원가 플러스 2018년 공사 원가 그 다음에 2018년 추가 공사 이렇게 그리고 2017년 발생 원가 2018년 발생 원가 그러면 총으로 어떻게 한다? 진행률이 나올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선생님하고 숫자 껴줘 넣어볼게요. 그러면 1600에서 그 다음에 2900 그 다음에 4500 1600 그 다음에 2900 이렇게요. 진행률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프로인지. 50%가 나올 거예요. 2018년도의 공사 진행률은 50%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50%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2018년도 수익을 한번 계산할까요? 똑같이 총 공사 계약금은 1억 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곱하기 진행률이 50%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전년도의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빼주시는 거야. 얼마죠? 2천만 원. 써드릴게요. 2017년도. 이렇게요. 그러면 순수한 2018년도 공사 수익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3천만 원이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비용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익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공사 원가가 얼마인가 봤더니 2,900만 원이요. 이번 연도에 이익은 1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요. 그래서 보셔요. 지금 잘 적으세요. 본 문제의 답은 2018년도 공사 수익은 얼마인가라고 질문 물어본 거예요. 답은 얼마이다? 3천만 원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몇 번만 조금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얘는 쉽죠, 여러분들? 회계의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답 틀린 거 한번 먼저 해볼게요. 저랑. 4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끊으세요.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아니죠. 고쳐놓으세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이거는 세무 2급에서도 잘 나오잖아요. 세무 1급도 그렇고 전산세무 1급도 TAT 1급도 모든 시험에 다 잘 나와. 그러니까 머릿속에 추정의 변경이다. 추정의 변경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단기에 발견한 정기 또는 그 이전의 현가펜.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면 거기다 쓰실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중대한 오류이다. 중대한 오류이다. 제가 동그란 표시한 거 오류이다라는 뜻이에요.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이렇게요. 중대한 오류이다라고 하면 얘는 자본을 고치셔야죠. 자본 항목을 수정하셔야죠. 어떤 자본 항목? 이익잉여금이요. 얘는 이익잉여금을 수정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다 적어 놓으세요.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라는 것은 그냥 굿바이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요. 말장난 쳐놨는데요.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떨어버리겠다라는 거죠. 뭐로 떨어진다? 영업의 손익으로요. 고쳐놓으세요. 영업의 손익으로 해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겠다라 써놓으세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걔도 틀렸고요. 2번.
매출 채권에 대한 현가팬 대손 설정률 쓰실래요? 대손 추정률, 대손 설정률, 대손 추정률, 추정률 똑같은 말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느낌 와야 돼요. 이렇게 뭐다? 추정의 변경이다라는 겁니다. 추정의 변경이다. 정책의 변경이 아니고요. 추정의 변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형자산의 별표시 감가상각 방법이에요. 방법에다 별표 쓰지 말래요. 이 방법이라는 글씨가 나와서 학생분들이 정책의 변경으로 오인하세요. 별표시해 놓으세요. 방법이라는 글씨가 나와서 얘를 정책의 변경으로 오류하세요. TAT 1급에서도 억수같이 나와요. 아니에요. 얘 추정의 변경이에요. 추정의 변경. 법일에서 정책의 변경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추정의 변경입니다.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들 거 좀 정리해서 외우시도록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랑. 보시면 주식 배당의 10%? 주식 배당의 10%? 아니지요. 뭐예요? 현금 배당의 10%. 현금 배당의 10%를 어떻게 하겠다?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하겠다라는 거죠. 뭐요? 이익준비금이요. 다시 합니다. 현금 배당액의 몇 프로라고요? 10%. 현금 배당액의 10%를 적립해요. 뭐로 적립한다고요?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법정 적립금. 이렇게요. 그래서 주식 배당이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본 증자 시 발생한 등록세 밑에다 쓰실래요? 신주 발행비다라고 쓰세요. 그리고 쓰실래요? 주식 발행에 소요된 재반 비용이다라고 쓰세요. 주식 발행에 소요된 재반 비용이다. 그래서 신주 발행비라고 합니다. 신주 발행비는 쓰실까요? 비용 처리가 아니고 자본에서 차감한다. 비용 처리가 아니고 자본에서 차감한다. 기억하세요? 등록세에 꽂히지 마세요. 등록세에 꽂히지 마시고요. 주식을 발행하려고 어떻게 한다? 소요된 재반 비용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신주 발행비로 읽어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뭐다? 자본금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아이도 틀렸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밑줄자 액면 금액보다 어떻게 초과한 금액을 의미할 것이다. 맞는 말이겠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어떻게 한다? 자본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다라는 거. 다음 문제. 얘는 6번. 얘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 수준이 나왔어요. 이분이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쪽 지울 동안 전산회계 1급 우리 반 세무 1급반이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세무 1급이 회계 1급 원가회계가 나왔어요.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이랬습니다. 조업도 변경에 관계없이. 조업도가 뭐죠 여러분들? 생산량. 그렇죠? 생산량. 생산량에 관계가 없이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것을 의미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무슨 회계 1급 한번 정리해봐요. 여러분들. 얘가 조업도고 얘가 총원가야. 이렇게요. 어떻게 하죠? 변동비는 100개 만들어 놓으면 10,000원 될 거고 200개 만들어 놔면 20,000원 될 거고 300개 만들어내면 30,000원 될 거고 이렇게요. 에고 계속 어때요? 계속 늘어나네요. 계속 늘어나요.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했죠? 변동비. 이렇게요. 다시 말해서 조업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총원가는 증가할 것이다. 그에 반면에 계산기 잡아보세요. 어떻게? 거기 10,000원 100개 나누기 10,000원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200개 20,000원 나누기 200개 해보시고요. 3만 원 나누기 300개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기 잡으면 이거 하면 단위당 원가가 다 똑같이 100원씩 나올 거예요. 이렇게요.
그에 반면에 우리 뭐죠? 고정비 그림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고정비 똑같이 조업도고요. 총원가다라고 하면 총원가는 일정하죠? 총원가는 일정했습니다. 그에 반면에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얘가 바로 뭐다? 이 도표가 고정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 4번이 변동비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 밑줄자 개별원가 계산은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가장 옳은 것은 개별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 주문 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라고 하셨죠. 다품종 소량 생산. 그래서 건설업이나 조선업이나 항공기업 이런 것들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했죠. 어떠세요? 이런 업종이다 보니까 주문 제작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이렇게요. 얘네들은 그러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직접비나 간접비를 그리고 제조 간접비, 직접비나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를 적색으로 적을게요. 배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요. 그리고 작업지시서라는 말이 나오겠죠. 이렇게요. 제조지시서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 한번 골라볼게요. 완성품 환산량이다. 고쳐놓으세요. 얘는 종합원가 계산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3번. 소품종이다? 아니요. 우리는 다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소량 생산이다. 이렇게 가야겠죠.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서 단순하다, 복잡하다. 뭐가요? 개별원가 계산은 복잡해. 근데 어떻게 된다? 정확하다라는 거죠. 고쳐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다. 고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집에 돌아가셔서 개별원가와 종합원가의 차이점 한번 싹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8번 표준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제품 원가를 계산할 때 밑줄자 실제 생산량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어떠세요? 표준원가라는 뜻이 뭐야 여러분들?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나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미리 설정해 놓은 표준원가를 통해서 제품원가를 계산하는 거겠죠.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예,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표준원가는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나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 미리 설정해 놓은 표준원가를 이용해서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거.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표준원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